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8월 14일 교통사고 음주운전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를 모방한 범죄 유명 가수 음주 사건 이후에요. 이 모방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해서 오늘 좀 알아볼까 합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 난 뒤에 네. 끝날 줄 알았는데 저도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 책 한 권을 이렇게 뗀 기분이라고 할까요? 네. 그 학교 다닐 때 뭐 책거리라고 하나요? 그죠? 네네. 다 한 학기가 끝나면은 선생님께서 네. 뭐 과자 같은 거 좀 반장한테 사오라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거 했었잖아요. 네, 책거리 한번 하는 차원에서 한 달 넘었기 때문에 많이들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네.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1호가 그 신호 지시 위반. 신호지시 네, 위반. 2호가 중앙선 침범. 네. 3호가 제한속도 위반. 제한속도 위반. 4호가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네. 5호가 철길 건너목 통과 방법 위반. 오. 그리고 6호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위반. 7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면 운전. 네. 8호가 음주운전. 9호가 인도 침범 사고. 10호가 승객 추락 방지 위반. 네. 11호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민식법이라고 하죠.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운전 위반. 12호가 낙하물 사고. 화물 추락 방지 위반. 네. 이렇게 저희가 12가지를 진행해 왔습니다. 와, 천재. 역시 변호사님은 네.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이 12가지보다도 네. 사실 12가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하니까 한 번 그렇습니다. 더 하는 차원에서 또 이 음주운전은 특별법까지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네. 한번 다뤄보죠. 그렇습니다. 네. 방금 그 12가지 말씀하신 거 네네네. 그중에 오늘 깜짝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12가지 말씀하신 거요. 네. 너튜브 쇼츠로 올리겠습니다. 네. 쇼츠용으로 딱 좋아요. 그렇습니까? 네네. 네. 자, 오늘 퀴즈 아니라고? 그걸로 낸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관련 퀴즈. 네네. 그러면 그 반짝 퀴즈가 아니고 깜짝 퀴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1호는 뭘까요? 1호. 네네. 네네. 1호는 뭘까요? 저요? 저 알아요. 신호 위반. 네, 맞습니다. 네,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2호가 중앙선 침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외웁니다. 네. 네, 다음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최근에 말이죠. 음주운전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얼마 전이죠. 또 BTS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PM이라 그래서 퍼스널 모빌리티죠. 네네네. 개인형 이동장치 얘기하는데 PM이냐 아니면 전동 스쿠터냐에 따라서 처벌이 이게 좀 달라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입장을 발표할 때부터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먼저 입장문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논란이 됐냐면 먼저 운행 거리가 500m 정도였다라고 네. 했는데 밝혀진 거는 2km. 또 사고 장소가 집 앞 정문에서 주차하려다가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도로 빠르게 진행하다가 인도턱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리고 또 맥주 한 병 정도, 한 캔 정도 마셨다라고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7%입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먼저 처벌 기준으로 보면요. 네. 2년에서 5년의 징역형 또는 1,000에서 2천만 원 벌금형이 제해지고 맥주로 따진다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3병 이상은 먹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만취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많이 먹었죠. 보통 이렇게 사람이 쓰러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찰관님들이 성실하긴 하시지만 오시지까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상황 자체가 심각했다고 봐야 되고 또 이용했던 차량 그러니까 킥보드가 어떤 것이냐 전동 킥보드라고 이야기했는데 전동 스쿠터 사실 전동 킥보드든 전동 스쿠터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도로교통법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해서 시속 25km가 안 돼야 되고 무게는 30kg가 안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 행안불량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 갖춰졌다. 그리고 또 범칙금 앞으로 면허 취소 처분 모든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아직 수사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해명할 기회가 있다든가 할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논란이 안 되게끔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전동 킥보드가
이게 그 면허랑 관련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꽤 계실까요? 네. 이게 도로교통법이 한번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네. 처음에는 전동킥보드라는 개념 자체가 도로교통법이 없었을 때는 네. 그냥 소형 오토바이 취급해가지고 무조건 음주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면허도 있어야 됐던 것이 이게 한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인가 그 면허 없이 타도 된다라고 하니까 뭐 면허 없는 중학생들도 막 타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네. 면허는 있게끔 바뀌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대상에 대해서 전동 킥보드가 보통 길거리에 보면 공유형 전동 킥보드라고 있습니다. 많죠. 그 많은데 저도 이제 아침에 뭐 이렇게 출근할 때 보면은 학생들이 그걸 막 타고 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것도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만 16세 나이뿐만 아니라 원동 장치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공유 그 킥보드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성인이냐 아니냐 뭐 운전 면허가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와 관계없이 그냥 뭐 공유가 되나 보죠. 인증 절차가 상당히 허술하고 아니면 또 부모님 아이디 같은 거를 빌려가지고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타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면 안 되는데 자유롭게 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면허도 면허 그리고 나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죠. 며칠 전이죠. 그 천안에서 새벽 시간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차량이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았는데 이 사고로 그 현장에 작업 중이던 30대 미화원이 숨진 그런 안타까운 또 사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들었습니다. 차가 정차하고 있다가 한 50분간 계속 자고 있었던 거죠. 50분간요? 네. 그래서 이 신고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이 부분에 단속을 하니까 그제서야 잠을 깨고 부랴부랴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람을 사망케 한 사고로 이어지고 그러고 난 뒤에도 차에서 내려서 도망을 가다가 검거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단순 음주운전죄로 끝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바람에 음주 측정 거부, 사고 나서 위험운전치사 그리고 또 도망갔기 때문에 사고 미조치죄, 도주치사죄 죄가 많이 붙어버렸거든요. 이게 지금 그 30대 미화원이 그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라 그래서 더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우리가 아주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해자도 한 행동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 그 사연을 들어보면 상당히 안타깝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네, 많죠. 5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면서 10대 운전자를 또 숨지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차가 뭐 한 대는 포르쉐고 한 대는 경차다 뭐 이런 부분 또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던데 그걸 따놔 가지고 이 음주운전자가 이러한 사고를 내고 난 뒤에 보통 경찰이 바로 출동합니다. 음주 단속하거든요. 처음에는 감지기로 감지가 됐는데 그러면 음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고 났을 때 음주 측정 못하는 사정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해 운전자가 심각하게 다쳤을 때는 못해서 뭐 체열 측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다치고 난 뒤에 자기가 아프다는 말을 해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호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망사고가 발생됐고 그 당시에 이 사고에 대해서 파출소에서 한 명 빼고 다 출동해야 되는데 파출소 직원이 다 출동하지도 않았고 감지된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안 하고 병원에 보내버렸습니다. 가해자를. 음주 측정 안 한 채? 네. 감지만 된 상태에서 당연히 측정해야 되는데 그걸 병원에 보내버렸는데 거기에서 그 가해 운전자가 병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술을 마셔버렸거든요.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이런 행동 못 하거든요. 그렇죠. 사고 내가지고 사람을 사망케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술을 버벅버벅 마셔버린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음주 측정을 할 때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못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게 구속은 되었는데 기소가 될 때 위험운전치사 제명이 빠지고 단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이걸로 지금 기소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관련된 경찰들 다 징계 회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사건 발생한 그 도로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그 도로 있잖아요. 네네네. 거긴데 무려 시속 159km요. 이게 무슨 경주형 차도 이렇게는 속도를 낼 수 없는 건데. 네. 그리고 특히나 피해자가 10대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운전 연습하다가 귀가하는 도중에 이런 참변을 당한 거죠. 네. 말이죠. 사실 속도도 속도고 한 행동도 한 행동이고 운전자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네. 보통 이와 같은 경우에 위험운전 치사 부분 뭐 그 사람이 요령이 뺐다 하더라도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에는 해당되니까 아직까지는 판사님 판단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법정형 범위 내에서 뭐 최고형 선고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더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요. 네. 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차여를 하겠다고 혼자서 119를 타고 이제 병원 갔다가 그 도망쳐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데리러 온 친구랑 또 술을 마시고 네.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 원정신에 할 수는 없죠. 네. 이미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은 못합니다. 네. 계획된 행동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결국 음주 측정 자체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데 이와 같이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하게끔 네. 방해하는 행동이죠. 일종의 그 물타기가 아닌 술타기죠. 술타기죠. 이게 지난번에 그 김호중 사건 때 네. 똑같은 상황이죠. 맞습니다. 사실 네. 김호중 사건은 약가죠. 이거에 비하면. 아. 그거는 사실 뭐 그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죠. 네. 그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시키고 도주한 부분.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그냥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네. 한 사람이 사망하고 한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도 응급실에서 중상해죄로 치료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병원에 갔다가 빠져나와 가지고 술을 마신다. 정말 이거는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 그렇습니다. 이게 술타기 수법이랑 이게 한번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면 말이죠. 네. 우리가 이제 소위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모방 범죄라는 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수법이 모방이 된다? 이건 좀 뭐 어떻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죠. 사실 네. 이러한 행동을 하게끔 법이 촘촘하지 못한 게 1차적인 문제긴 하지만 네. 법은 사실 어떤 현상이 불거지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뒤늦게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네. 이런 행동은 법을 악용하는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행동이죠. 그렇죠.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는 뭐 전 국민들이 다 알았죠. 네. 방송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사실 쉬쉬하고 어떻게든 경찰관이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뭐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보도 안 됐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 못 막아요. 네. 법으로 어떻게든 막아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김호중 씨가 그때 사고 직후에 도주했다가 네. 17시간이 지나서 경찰이 이제 출석을 했고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이 어려웠잖아요. 네. 그때. 네. 네. 이게 그때 네. 측정했을 때는 안 나왔어요. 빵으로 나왔어요. 아. 네, 한 어느 정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니까. 17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네. 네.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안 나오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나기 전에 술 먹은 양 얼마큼 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사고 당시에 측정한 게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구속영장에도 그 적시가 안 됐었죠. 네, 구속영장하고 기소하는 부분 나눠봐야 되는데요. 네. 구속영장에는 음주운전이 그래도 계산해가지고 0.031%로 그러니까 가까스로 넘는 수치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경찰은. 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부분 죄송합니다. 네. 물을 네. 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네네. 지금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저희가 지금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 뺑소니 네. 이게 저 목이 메이시죠?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하고 뇌하고 이게 먼저 제가 나가야 되는데 늦게 네. 나가니까 좀 말이 메이네요. 좀 물을 드시는 동안 청취자 의견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669번님이 안 그래도 김호중 씨 사건 터지고 댓글을 봤는데 사람들이 다 그럼 술 마시고 도착했다가 다시 나타나면 나도 안 받을 수 있겠네. 헐. 네. 이라는 댓글을 보고 그런 모방 범죄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무슨 일이 있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9484번님은 프랑스처럼 킥보드 금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는 킥보드가 금지인가 보죠. 네. 길 다닐 때 가슴이 철렁했던 적이 여러 번입니다. 변호사님도 화나시죠? 네네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프랑스 파리 보니까 지금 그 전동 킥보드를 없앴네요. 네, 파리에서만. 파리만. 네네. 지금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도할 때는 파리에서만. 네, 지금같이 김호중 사건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이런 유사 모방 범죄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슈화되어서 언론에 보도되는지 아니면 실제 사건이 많아서 언론에 보도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심각한 문제는 맞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법이 이러한 다시 술타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황상 음주가 분명해도 정확한 수치 측정이 안 되면 이게 처벌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못해요. 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오로지 혈중 알코올 농도로 처벌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띵동댕동 띵동댕동. 네.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으셨죠? 네네네. 갑자기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깨입니다. 졸진 않았습니다. 네. 좀 정겹게 들리시죠? 네네. 자, 반짝 퀴즈 시간입니다. 반짝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직접 한번 내주시죠. 네네. 네. 좀 어려운 문제입니까? 쉬운 문제입니까? 쉬운 문제라면 쉽고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쉽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음한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해도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 사실 운전해 보신 분들은 스스로 알 거예요. 네네. 과음한 다음 날 아침 운전해도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정답은 뭘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저도 좀 힌트를 드리자면 가끔 아침 출근길에 음주운전 단속하는 현장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강력한 힌트죠. 네. 변호사님은요? 네네. 보통 이게 술을 먹었다 아시겠지만 바로 깨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좀 심할 때는 자고 일어나도 술 취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숙취 해소제가 많잖아요. 파는 이유가 다 있죠. 그렇죠. 그거 갑자기 하나 그 상표 이름 이 상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깨 어떻습니까? 바로 깨 괜찮습니다. 아니면 확 깨 이런 거. 확깨? 네. 확깨. 네네. 깹니다. 자, 여러분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은 슬기로운 법률 생활로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음주운전, 뺑소니 관련한 사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증 상담 필요하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옥산 휴게소에서 남이분기점 쪽으로 정체라고 청취자 밥 먹는 사람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교통량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옥산 휴게소. 예전에 그 옥산 휴게소에 나가서 현장 방송을 했던 또 기억이 있네요. 옥산 휴게소. 자, 퀴즈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경일 변호사님께서 내주신 반짝 퀴즈. 지금 청취자분들이 상당히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내주시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내겠습니다. 가음한 다음 날입니다. 아침에 그것도 운전해도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 과음한 다음 날 아침 운전해도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대형 사고 날 수 있어요. 제발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부탁해요. 이러시면서 닉네임 아줌마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정답 이겁니다. 저희 아저씨 다음 날까지 술이 안 깨고 냄새도 심해요.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하셨고요. 7880번님. 2728번님은 정답
이겁니다. 숙취 운전입니다. 그건요. 저도 명절 때 해본 적이 있는데 힘들어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셨고요. 0416번님. 저는 젊어서는 과음 후 아침에 일어나서 술 냄새 안 나면 평소와 같이 운전해서 출근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행위를 했다고 반성합니다. 과음 후 대중교통도 가끔 타고 달만 해서 지금은 무조건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합니다. 그러셨네요. 자, 실제로 변호사님, 네네. 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걸리면 일단 튀어라. 도망가도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면 된다. 네. 호흡 측정이 아니면 어차피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런 카더라 통신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까? 사실 그 민간요법이 무서울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네.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단 튀어라. 네. 음주운전자가 사실 자동차도 위험한데 네. 그 조종사가 술에 취했다. 흉기거든요. 당연하죠. 네, 도망가다가 교통법규 위반은 기본이고요. 네. 사고로 이어집니다. 방금 아까 전에 든 사례처럼 음주측정 거부죄, 교통사고에 대해서 위험운전 치사상죄, 네. 도망가면 도주치사상죄, 혹 때려다 혹 붙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물론 그중에 한 10건 중에 1건 정도 요행이 성공해서 뭐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문제는 사실 이런 법의 허점이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막아야 됩니다. 저는 그 가장 현실적인 그 대안이 있잖아요. 네. 난 왜 그 자동차 회사에서 그걸 안 해주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만약에 알코올의 그렇죠. 어떤 예. 그 조금이라도 네. 그 느껴지면은 차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네, 거. 맞습니다. 그거 어때요? 맞습니다. 사실 그거는 아예 운전 자체를 원천 막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처벌 강하게 하는 거는 사실 사후 약방문입니다. 아. 이미 벌어지고 난데 처벌 그렇죠. 강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뭐 경각심을 줄 수 있겠지만 네네. 그거보다는 운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원천적으로 봉사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회사에서는 결국 비용적인 문제겠죠. 아.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에 그 음주 측정 장치를 부착한다. 네. 그래 버리면 음주운전은 없어지겠죠. 없어지겠죠. 네. 네. 그런 것도 나중에 심각해지면 이제 네. 진짜 국가적으로 한번 도입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크림빵 사건이라고요. 네. 그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네. 귀가 든 남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거 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2015년도 이때 사고 나고 난 뒤에 한 19일 동안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번호판이 뭐냐, 차종이 뭐냐 적극적으로 오히려 온라인 수사대 네. 적극적으로 활동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이게 크림빵이 그냥 크림빵이 아니라 사실 생일 케이크였거든요. 아. 안타깝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이게 음주운전자였는데 얼마큼 먹었느냐. 이게 본인이 시인했어요, 음주운전을. 네. 6시부터 10시까지 소주 6병에서 7병을 3명이서 나눠 마셨다. 아. 그러고 난 뒤에 새벽에 나는 사고인데 19일 만에 나타나서 자수했어요. 19일 만에. 네. 뭐 그런데 음주 다 인정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 음주운전죄로 처벌 못했어요. 네. 음주운전죄로 처벌 무죄 나왔습니다. 아, 1심, 그러면 2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아까 그 저희가 이제 다뤘던 정확한 수치 측정이 안 되면 안 돼요. 안 된다. 네. 야, 이거는 정말 문제네요. 예, 가해 운전자가 6시부터 10시까지 3명에서 6병, 7병의 소주를 마셨다라고 자백을 했는데도 네. 음주운전 무죄. 아하. 말이 됩니까? 네. 야, 이게 그래서 그 김호중 학습 효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하면 음주운전 혐의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어렵다. 네. 이거 좀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있는 것이 이제 윈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네. 뭐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농도, 그 가해 운전자의 몸무게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을 합니다. 네. 보통 역추산을 많이 하는데요. 도망가면 검거해서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서 보통 감소 수치가 0.008에서 0.03% 정도 네. 감소합니다. 아. 그걸 빼가지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뭐 기소를 하든가 입건을 하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감소 수치가 0.008에서 0.03입니다. 그러면
변동폭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죠. 그러면 역주산 할 때는 뺄 때는 왕창 빼버립니다. 네네. 또 아니다. 역주산 할 때는 왕창 빼죠. 아니다. 네. 왕창 빼는 게 아니라 저도 헷갈리는데 뺄 때는 조금 빼죠. 네. 조금 빼고 오히려 그냥 추산할 때는 추산할 때는 왕창 빼버리죠. 왕창 빼버리고. 그리고 또 문제는 여기서 더 나가는 게 술타기를 했다. 네. 지금은 술타기 안 한 상태에서도 역주산할 때는 뺄 때는 조금 빼고 정주산할 때는 왕창 빼고. 근데 술타기를 했다가 네. 먹은 술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이중 혜택을 봐버려 가지고 판결문 어떤 걸 봤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판결문도 마이너스요? 예. 그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니까 마이너스라서 음주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 이런 판결문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런 거 어떻습니까? 사고 현장을 그 이탈하는 행위 있잖아요. 네. 이게 요즘은 이제 CCTV로 다 이게 뭐 블랙박스라든가 동선 다 파악되죠. 파악이 되는데 이런 걸로 좀 큰 책임을 물릴 수는 없는 걸까요?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음주 측정 거부죄라는 것도 다른 범죄 없는 독특한 이제 죄입니다. 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음주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한다. 소매치기범이 도망을 갔는데 범행을 부인한다고 소매치기범, 절도죄 외에 추가 범죄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와 같이 음주 측정 거부죄가 만들어진 것처럼 요것뿐만 아니라 뭐 도망을 간다 아니면 술타기를 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로 상당히 의심되는 자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도 네.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법정에서 받아들이느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CCTV로 네네. 확인했는데 이 운전자의 걸음걸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비틀거리면서 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서 이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건지. 사실 조금 법원에서도 부담을 느끼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신 술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CCTV에도 비틀거리는 게 나오네. 뭐 CCTV에 얼굴 뭐 홍조를 띈다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네.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술 먹었다라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CCTV 영상만으로 위험운전치사 그러니까 음주까지 인정하기는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검찰이 네네. 그 대검찰청이 이제 음주운전 중 사고 낸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추가로 뭐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걸 할 경우에 네.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른바 이제 김호중법이죠. 맞습니다. 네. 저도 이 법이 사실 충분히 예전부터도 필요했었는데 검찰청에서 이러한 입법안을 제안할 정도였거든요. 네. 사실 술을 다시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행동입니다. 그렇죠. 어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농락하는 행동이거든요. 어떡할 거냐 네. 너희들 이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이 있다면 아예 그 경찰관을 목격자로 삼아서 경찰관 보는 앞에서 술을 먹는 행동을 하는 비정상적인 운전자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런 술타기 행동에 대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고 네. 술타기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행동에 대해서도 입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입법 보완, 네. 그런 것들을 좀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지금 사실 또 음주 측정 거부죄가 음주운전죄의 만취 음주운전죄와 형량이 비슷한데 네. 그러면 만취 음주운전자는 음주 측정 쉽게 말해 속된 말로 부나 안 부나 똑같아. 에이 나 안 불어. 네. 이 생각할 정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죄 자체가 음주운전죄보다도 형량이 훨씬 높게 상향돼야 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2343번님 큰일 납니다. 내 가정 남의 가정 파탄 납니다. 술은 백해 무익합니다. 그러셨고요. 3770번님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법이 강화됐으면 해요. 1261번님 저녁에 많이 마시고 아침에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면허 취소된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남편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거. 네네 안타깝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뭐 오늘 퀴즈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필소구님이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해주셨고요. 네. 네, 음주운전은 사실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습니다.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다른 어떤 여타한 범죄보다도 강력하게 처벌하자 사회적 합의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7214번님은 사제 퀵보드 시속 70km까지 나갑니다. 맞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네. 엄청 보통 또 시중에 파는 거를 속도 제한 락을 풀어가지고 네.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거 개인형 이동 장치로 보험 못 받습니다. 그 속도 제한 락을 푼다. 네. 개인이 풀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개인이 못 푸는데 그게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막 떠돌고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서로 그런 잘못된 좋은 정보를 공유하면 괜찮은데 네. 나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프랑스 파리처럼 이런 공유 킥보드 이런 것들을 네. 좀 법으로 금지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저는 사실 그 금지하는 거는 네. 이게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전동 킥보드가 뭔 죄가 있느냐 이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이용자들이 좀 네.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단속도 네. 이게 좀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사실 단속이 엄격하면 이런 네. 행동 자연스레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단속하가 무조건 걸린다 이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네네. 특히나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게 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른들의 어떤 방치 네.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요즘엔 그래도 자전거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그러는데 네. 전동 킥보드 교육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는 이러한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지금은 보행자지만 크면 운전자가 되거든요. 네네.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0416번님이 음주운전 걸리면 무조건 평생 면허 취득 불가자로 벌칙을 하면 그래도 할까요? 평생 이제 면허 취득을 못하게. 네.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지금 운전면허에 대해서 영구 박탈제도 사실 유의미한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보통 범죄자가 어떤 사형, 무기징역형, 징역형 또 법정형에 따른다면 45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운전면허는 그렇게까지 그 결격 기간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뭐 5년, 뭐 10년 이거 너무 적어요. 이게 무슨 뭐 이제 내일이 광복절입니다만 뭐 8.15 특사 같은 경우 특사에서도 풀어주고 이번에도 사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번에도 보통 음주운전은 특사 그러면 대부분 풀려나거든요. 아하. 이것도 그래버리면 지금 음주운전 강력범죄로 처벌하자는 시그널을 주면서도 뭐 행사했을 때마다 풀어준다. 이건 네. 뭔지 아하. 갈팡질팡하는 행정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1669번님이 저희 아빠도 술 마시고 다음날 출근하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리거나 못 모셔다 드릴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출근시켜 드립니다. 네. 맞죠. 아버님이 그 약주를 상당히 좋아하신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 꼭 차를 내가 써야 된다 그러면 대리운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리운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1793번님. 이분은 건의를 하셨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빨리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네, 또 법도 개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에서도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정의감에 불타서 형량을 선고할 때도 법정형 최고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죄를 감안해 가지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일선에 있는 판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판사님은 그 어떻게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온정적인 판사님 같으신데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법에 정해진 거에 대해서 상한형을 선고는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과도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네네. 선처를 해줄 수는 있지만 이제 죄질이 나쁘다. 그러면 선처는 없다. 그래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선처가 없다. 이 말이 더 무섭더라고요. 네, 무서운 말이죠. 네. 대부분 선처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죄질이 나쁜 거 선처 없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0622번님이 개인이 그 음주 측정기 있잖아요. 네. 요즘에 뭐 그 인터넷 그렇죠. 쇼핑으로 인터넷에서 팔죠. 파는데 이거를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 제가 한번 실험해봤어요. 저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니까 한번 직접 실제 구입하셔가지고. 저 혼자 있어는 안 되니까 저희 옆방에 계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하고 둘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셨어요. 좀 많이 먹었죠. 아, 급경계로 드신 거 아닙니까 혹시? 네, 아무튼 그래서 측정을 해봤는데 네. 이게 사람이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측정기의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0.11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0.06 정도. 그분은 면허 정지. 대차이네요. 네, 엄청 차이 나가지고 이게 기계가 문제인가 아니면 사람이 문제인가. 하여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알 수 없으니까 술 한 잔 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음주 측정기를 그 구입하는 것 자체가 네. 한 잔도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닙니다. 네네. 단순한 실험. 네. 네. 그 음주운전 그 교통사고 이제 오늘 좀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들여다봤는데 네. 블랙박스가 요즘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칩을 빼는 그 행위. 네. 이런 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사실 이게 좀 행위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네. 자신이 당사자가 그런 행동을 하면 범죄 은닉죄, 증거인멸죄의 해당이 되는데 주체가 타인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제3자가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제3자를 시키면 교사범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정경일 변호사님과 함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짝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 되는데 과음한 다음날 아침 운전해도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변호사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해서는 안 되겠죠.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보통 한 병 기준 그 4시간 그 6분마다 이렇게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셔도 한 병 이상 먹었다 하면 다음 날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드셨으면 그 다음 날은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그리고 꼭 그 다음 날 내가 운전해야 된다 그러면 전날 드시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저희가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에 올려놓고요. 3770번님, 0416번님, 1669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경일 변호사님과 함께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단호한 메시지, 경고 날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경고 드리겠습니다. 이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전 국민들에 대한 묻지마 폭행, 상해, 살인을 가하는 말도 안 되는 범죄행위니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